아까 또 그 당시에 정책위장 시절에 최고위원회에서 한 번은 뭐 얘기하다가 뛰쳐나간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출근 거부 투쟁까지 벌였습니다. 회의하다가 나와서. 그 토론해서 결론을 지을 것이지, 그때는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뛰쳐나오고 출근 거부 투쟁하시고 일방적으로 실패한 걸 여러 몰아붙이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굉장히 쌍방적으로 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아까 우리 강범근 의원께서 대통령도 개혁이고 총리도 개혁이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냐 걱정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성 대 강성이라면 저는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이해찬 후보를 개혁적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보니까 같은 당에서도 이해찬 후보를 개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천정배 대표의 얘기를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이해찬 후보는 시대 정신, 새로운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의 대척점에 서 계시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통운동과 대통령 후보 경선, 또 신당 창당 과정 등에서 반개혁 진영에 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범근 의원께서 너무 기후를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모두의 이해찬 후보께서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의아스러운 게요. 나중에 다시 또 자세한 얘기를 내일 드리겠지만은, 지난 금년도 1월 달에 아시겠지만 문화일보에서 사회과학 데이터 센터에서 16대 의원들 의정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영광스럽게도 이해찬 후보는 전체 265명 중에 256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통 평균 점수가 68점인데 42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아오셨다니까 제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답변을 이제 보통 성실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데, 과거하고 완전히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새롭게 변신을 하면서 답변하는 게 저는 과연 그것도 성실한 답변인지 제가 그거를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서 이해찬 후보께 드린 질문은 취지는 그랬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신 있는 총리를 바랍니다. 진짜 코드 총리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연 후보께서 진짜 과거의 소신을 지금까지 계속 일관성 있게 지키고 있는지, 또 앞으로 지켜나갈 것인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감사원 이관 관련해서는 후보께서 과거에 1993년입니다.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둘 것이 아니고 이제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집행하는 행정에 대한 부정부패를 올바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감사원을 국회에 이관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답에서는 헌법상의 이유로 이제 그거를 좀 어렵다고 좀 얘기를 소신을 바꾸신 것 같고요. 부패방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대정부 질문에서 후보께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하에 부정부패위원회를 두어서는 척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 행정기관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정부패위원회를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와서 소신이 바뀌신 걸로 지금 말씀하셨고요. 또 아까 DJ 북한 불법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1996년에 당시 후보께서는 예결위 간사이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청와대가 대북 식량 중단 이제 방침을 세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가루 5,000톤을 북한에 몰래 보냈다는 내용이 이제 시사저널에 폭로가 됐습니다. 그러자 당시 예결위 간사였던 이해찬 의원이 주동이 돼서 대북 밀가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면서 예결위를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격렬한 정치 공방을 벌였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YS가 불법적인 대북 식량 지원을 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 당시에 월드컵 유치를 앞두고 북한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또 월드컵 공동 개최를 한번 유도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역시 그것도 역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한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 YS가 그렇게 할 때는 격렬하게 정치 공방 반대를 하고 외교리 보이콧까지 하시면서 이 DJ가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소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대통령의 사회 갈등 치유 능력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걱정스러운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본인도 아시겠지만은 2001년 당시, 그 당시도 후보께서 정책위 의장이셨습니다. 지금 대권 후보 중에서 인내와 설득, 갈등 조정 능력을 충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 또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는 이유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해찬 후보는 그래도 좀 소신 있게 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해찬 후보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대통령께서 코드 인사를 했다는 그런 세간의 평가가 맞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그 최고위원들 논의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는 그 당시 이제 의약분호 문제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건데, 그 당시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위원회 그 정당 지도자 회의를 많이 참여를 해서 보시면 알지만 그 정당 간부회에도 정책 사안해 가지고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그 사안에 대해서 조회가 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여론에 따라서 최고위원회 결정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꾸 변해서 하니까 정책위 의장으로서는 당의 당론을 정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있고 정부가 있고 의학계가 있고 한데 당의 당론 자체가 하루 이틀 사이에 자꾸 바뀌기 시작하면은 그건 공당으로서 이걸 못 끌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에 관련된 사항은 정책위에 맡겨주시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라는 그런 취지로 했던 말씀인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시는 거고요. 재경부에 실패한 관련으로 했던 것은 그건 전혀 그때 신문이 당시 분위기를 잘못 보도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당정협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 귀빈식당에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마이크를 안 쓰는데 그날은 마이크를 쓰니까 밖으로 소리가 우렁우렁 난 걸 가지고 뭐 실패했다고 보도하는 바람에 왜곡돼서 보도가 된 겁니다. 다음에 이제 감사원 이관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국회에 속하는 게 옳다고 봐요. 다만 우리 헌법상 지금 제한이 있어서 못 오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능은 국회로 이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당시에는 헌법적인 문제를 모르고 이렇게. 아니 그 당시에도 헌법을 전제해서 했던 겁니다. 아니 속기록이 그대로 제가 헌법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원을 이관을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개헌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주장을 못하는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개헌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런 얘기가 전혀 언급이 없고요. 그건 기본 상식 아닙니까? 헌법에 국회 감사원이 국회를 못 오게 지금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부방위도 전 대통령이 집행기관, 사정집행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지금도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검찰권의 이원화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기조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6년 예결위에서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에 밀가루 제공한 같은 문제를 삼은 거는 요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안이라서 우선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대권 후보 중에 인내력과 갈등 치유력이 있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은
어느 특정 정당의 그 누구를 지칭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당시 여야 간의 대선 후보로 거명되는 그런 분들을 그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라는 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경선 과정을 거치고 선거 캠페인 과정을 거쳐서 후보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정책을 공부하게 되고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그게 선거의 가장 주요한 또 그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시점에는 없어도 그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13대, 14대 국회의정 활동을 제일 잘한 걸로 평가받았는데, 15대부터는 제가 정책의장을 맡고 장관을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임위 활동은 제가 거의 할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이 그렇게 돼버렸고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기획본부장을 맡기 때문에 사실 국회 출석할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선거 기획본부장이라는 건 다른 부서보다 한 3개월을 앞서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안 움직여도 기획본부는 3개월 전부터 거기에 전념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15대, 16대에 와서는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할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서 순위평가에서는 뭐 당연히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 점은 두 개를 병행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제가 1분 30초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또 4가지,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공박을 할 수도 있는데요. 또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여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위장을 하고 당직을 맡고 또 선거대책본부장을, 기획본부장을 맡아서 그렇다는 거는 성실성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정책 심의, 대안 제시, 공정성 모든 면에서 후보는 거의 뭐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도 변명이 안 된다고요. 왜 공정성은 그건 자주 나오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그 평가가요, 예. 상임위 활동과 본회의 출석 상황, 법안 제출 건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보좌관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계량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는 인상을 갖고 하는데, 근데 장관 때 받은 평가도 민주성은 최하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평가도 공정성이 최하인데 이 일맥상통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전 본인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다 됐는데 하여간 소신청력. 예,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평가를 저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정성적인 평가로 이제 좀 발전될 단계가 됐죠. 그 정량적인 평가에서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맡았던 그 시점의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가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다 더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그래서 민주당 정통운동과 대통령 후보 경선 또 신당 창당 과정 등에서 반개혁 진영에 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봉근 의원께서 너무 기후를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모두의 이해찬 후보께서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의아스러운 게요. 나중에 다시 또 자세한 얘기를 내일 드리겠지만은 지난 금년도 1월 달에 아시겠지만 문화일보에서 사회과학 데이터 센터에서 16대 의원들 의정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영광스럽게도 이해찬 후보는 전체 265명 중에 256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통 평균 점수가 68점인데 42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아오셨다니까 제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답변을 이제 보통 성실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데
과거하고 완전히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새롭게 변신을 하면서 답변하는 게 저는 과연 그것도 성실한 답변인지 제가 그거를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서 이해찬 후보께 드린 질문은 취지는 그랬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신 있는 총리를 바랍니다. 진짜 코드 총리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연 후보께서 진짜 과거의 소신을 지금까지 계속 일관성 있게 지키고 있는지 또 앞으로 지켜나갈 것인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감사원 이관 관련해서는 후보께서 과거에 1993년입니다.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둘 것이 아니고 이제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집행하는 행정에 대한 부정부패를 올바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감사원을 국회에 이관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대답에서는 헌법상의 이유로 이제 그거를 좀 어렵다고 좀 얘기를 소신을 바꾸신 것 같고요. 부패방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대정부 질문에서 후보께서는 부패 아까 우리 또 그 당시에 정책위장 시절에 최고위원회에서 한 번은 뭐 얘기하다가 뛰쳐나간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출근 거부 투쟁까지 벌였습니다. 회의하다가 나와서. 그 토론해서 결론을 지을 것이지 그때는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뛰쳐나오고 출근 거부 투쟁하시고 일방적으로 실패한 걸 여러 몰아붙이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굉장히 쌍방적으로 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아까 우리 강범근 의원께서 대통령도 개혁이고 총리도 개혁이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냐 걱정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성 대 강성이라면 저는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이해찬 후보를 개혁적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보니까 같은 당에서도 이해찬 후보를 개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천정배 대표의 얘기를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이해찬 후보는 시대정신, 새로운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의 대척점에 서 계시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 그 당시에 YS가 불법적인 대북 식량 지원을 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 당시에 월드컵 유치를 앞두고 북한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또 월드컵 공동 개최를 한번 유도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역시 그것도 역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한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 YS가 그렇게 할 때는 격렬하게 정치 공방 반대를 하고 외교리 보이콧까지 하시면서 이 DJ가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소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대통령의 사회 갈등 치유 능력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걱정스러운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본인도 아시겠지만은 2001년 당시 그 당시도 후보께서 정책위 의장이셨습니다. 지금 대권 후보 중에서 인내와 설득, 갈등 조정 능력을 충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 또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는 이유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하에 부정부패위원회를 두어서는 척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 행정기관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정부패위원회를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와서 소신이 바뀌신 걸로 지금 말씀하셨고요. 또 아까 DJ 북한 불법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1996년에 당시 후보께서는 예결위 간사이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청와대가 대북 식량 중단 이제 방침을 세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가루 5,000톤을 북한에 몰래 보냈다는 내용이 이제 시사저널에 폭로가 됐습니다. 그러자 당시 예결위 간사였던 이해찬 의원이 주동이 돼서
대북 밀가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면서 예결을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격렬한 정치 공방을 벌였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